피부염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피부염이 어떻게 낫는지 그 낫는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피부염의 진단과 예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피부염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피부염이 어떻게 낫는지 그 낫는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낫는 거예요, 낫고 있는 거예요 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 사진 자료가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는 동안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심쿵.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습진의 진단과 예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2006년부터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토마스 쿤이라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대하는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장치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새로움을 이끄는 결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장치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무엇인가를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과학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준비된 그런 자세를 갖고 넓은 시각을 갖고 바라봤을 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피부질환을 치료하면서 사실은 다친 사고를 갖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될 리가 없어 라는 시각을 갖고 접근하면 사실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벽을 깨는 그런 이야기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패러다임 혁명이라고 하죠. 피부질환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여러 개의 관문이 있어요. 피부질환의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질환의 병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질환에서 치료 경과와 예후까지 전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질환에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오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오진돼서 질환의 치료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병인지를 알아 예후를 알죠. 그리고 그 예후에 따라서 치료할 것이고, 그래서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 피부질환은 유관적인 소견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진단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진단을 하셔야 진단이 되게 되는데, 사실 미용적인 질환을 치료를 전문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승전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진단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처, 피부 상처의 회복 기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 깊은 상처와 얕은 상처를 구분하셔 치료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2차 감염에 대한 이야기인데, 2차 감염은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보통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감염이 되는 경우에 피부 질환의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2차 감염 때문에 치료가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차 감염에 대한 이해들을 하셔야 돼요. 표피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표피는 사실은 케라티노사이트가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각질화 세포거든요. 그게 이제 피부 기저층에서부터 피부가 점차 재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피부 기저층은 표피층의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엄마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랑 멜라노사이트가 10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열흘간 유사분열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열흘 동안 엄마세포가 점점 분열을 해서 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케라티노사이트가 커지는 과정, 그리고 그게 올라가서 유국층이라고 하는데 유년기에 해당이 돼요. 핵이 있으면서 분열을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젊은 사람은 두껍죠. 그래서 기저층, 유국층, 이 두 개가 표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의 핵심은 기저층에서부터
유국층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략 한 14일 정도, 14일, 15일, 2주 정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만들어진 세포가 위로 올라가요. 과립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핵이 없어지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죽은 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각질 형성 세포거든요. 이게 피부를 겉을 싸고 있는 그런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 저지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립층, 각질층. 각질층은 껍데기에 있는 각질층이죠. 그래서 벽돌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피부를 제일 겉에서 보호하는 작용. 그래서 피부는 구조가 기저층과 유국층. 이거는 세포가 재생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립층, 각질층. 이거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작용. 그래서 기저층에서부터 유국층까지 가는 게 2주. 그리고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가는 게 2주. 그래서 표피가 재생되는 기간은 턴오버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략 28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재생되는 건 28일이에요. 그 기간을 아셔야 돼. 피부 구조는 아까 했던 것처럼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턴오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진피층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혈관 조직이 있어요.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피부 질환이 다 치료가 됐어. 그래서 표피는 재생이 다 돼서 3살이야. 3살. 그런데 피부 질환을 치료한 후에 얼굴이 약간 불구스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부염이 생기는 과정에서 혈관이 확장되거든요. 그 혈관이 완전히 퇴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확장된 게 남아있어. 그래요. 그래서 피부염이 다 나아도 약간 붉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치료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고, 다 치료돼도 혈관이 확장된 게 수축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밑에 혈관 조직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치료되는 과정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고 얕은 상처가 있거든요. 깊은 상처는 우리가 화상을 입었거나 베인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깊은 상처인데, 깊은 상처는 옛날에는 피부를 오픈시켜서 공기가 소통이 잘 되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분 밴드라는 걸 쓰기 시작했죠. 공기가 안 닿고 수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상처를 오픈시켜 놓고 수술한 후에도 빵빵빵 뚫어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분 밴드 처리를 해서 공기가 안 통하도록 하고 있죠. 상처가 회복이 잘 된다는 건데, 얕은 상처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피부염에 해당돼요. 표피 자체에 있는 피부염. 피부염들은 사실은 오픈시켜 놓는 게 더 치료가 잘 돼요. 깊은 상처는 수분 처리. 그리고 피부의 얕은 상처는 오픈시켜 놓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부 자체의 각질층에서 상처가 회복될 거야 라는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재생되려고 하는 사인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습을 처리를 많이 하고 피부를 수분하게 해주면 각질층에서 치료가 다 됐나 봐 그러면서 사인을 안 보내요. 시그널을 안 보내요. 그래서 각질층이 재생되는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피부를 너무 보습을 많이 해주고 수분 환경을 조성해주면 상처 회복하는 스위치가 꺼져요. 그래서 상처 회복이 덜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습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피부를 좀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치료가 더 빨라요. 그런데 건조하면서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습제를 살짝 발라주게 되는데, 얼굴같이 피지 분비가 많아서 너무 건조하지 않는 그런 부위는 수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약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즉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근데 너무 불편하면 보습제를 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깊은 상처나 화상 같은 경우는 수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독도 하지 않고 물로만 세척해 준 다음에 수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깊은 상처, 화상에는 제일 좋고,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약간 건조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령별 처치가 좀 다른데 부위별 처치, 연령별 처치가 달라요. 그래서 부위별 처치는 얼굴 같은 경우 피지 분비가 많이 나는 부위는 약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나 이렇게 찢어지는 부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선택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몸 같은 경우는 보습제를 조금 써주는 게 좋고, 얼굴 같은 경우는 보습제 사용을 좀 줄이는 게 좋고, 그리고 연령별로 어릴수록 피지 분비가 잘 되고 건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일수록 보습제를 좀 적게 쓰는 게 좋고, 노인분 같은 경우나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경우는 보습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처 회복 과정인데, 이건 이제 피부염인데 신부 모낭염과 그리고 피부염이 겹쳐진 경우에 이런 경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부에 각질이 생겼죠. 두 번째 사진 보면 그죠? 각질이 생겼죠. 그럼 각질이 탈락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피부로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 모낭염 같은 경우는 습윤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염인 경우는 건조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습윤한 환경을 조성해서 모낭염, 신부 모낭염이 회복되도록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염을 치료할 때는 건조하게 유지해서 각질이 빨리 탈락되게 했어요. 그래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깊은 상처와 얕은 상처가 동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적인 진단인데, 이제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와 얼굴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낫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두피 같은 경우는 홍조형 타입, 습진형 타입, 가피형 타입, 감염형, 그 다음에 지루성 탈모형이 있고, 얼굴 같은 경우는 홍조형, 습진형, 구진형, 감염형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예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루성 피부염에 치료되는 과정과 그 예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은 특징적으로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에 습진 형태로 되는 건데, 그게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에 열이 많이 쌓이죠. 그래서 그게 뻥 터지면서 염증 과정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피, 얼굴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상열감을 많이 호소를 하면서 가려움증, 그리고 각질, 그 다음 염증 과정들, 그리고 짓무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예후를 좀 나눠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의 호전 과정은 제일 먼저 가려움, 그 다음에 구진과 염증이 줄고, 그 다음에 홍조, 습진 병변이 호전되면서 감소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가려움증은 자각 증상으로서 감소되는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래서 피부염이 치료가 잘 되면 제일 먼저 가려운 게 줄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 되면 제일 먼저 가려운 게 줄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가려운 게 무조건 줄어야 돼요. 가려운 게 늘었어, 그러면 악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염증 반응이 생기면 가려움이 증가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려움 물질이 신경세포 중에 C5를 건드려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막 유발하거든요. 근데 염증 물질이 사그러들어. 그러면 C5의 자극 증상이 줄기 때문에 가려움이 무조건 줄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진이라고 하죠. 지루성 피부염의 여드름양 발진들, 그리고 작게 솟아나는 것들, 그리고 농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총칭해서 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진들이 생기게 되면 막 좁쌀 여드름 같이 보이거든요. 그 구진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 가려움증이 줄면서 구진들이 쓱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홍조, 빨간 게 줄어들죠. 그래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은 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홍조가 줄면서 각질이 생기죠. 이따 나올 얘기인데,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되면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딱지가 생기죠. 그 딱지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각질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습진 병변의 점차 넓이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각질 형태로 생겼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습진의 치료 과정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오시는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 알리델이나 프로토픽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피부 외용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스테로이드를 쓴 경우는 치료를 시작하면 스테로이드가 빠지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리바운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리바운드 시기가 사라지게 되면 급속하게 훅 줄게 돼요. 이래서 훅 줄게 되죠.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를 썼기 때문에 단백질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각질이 막 지저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훅 줄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가라앉으면서 회복기와 정체를 반복하면서 완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좋아집니다. 쭉 유지되면서 쑥 좋아지고 다시 올라오고 쭉 유지되고 다시 올라오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어요. 치료를 시작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도포하는 경우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번 사진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치료를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 사진처럼 오셨거든요. 이런 분이 오셨는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다 오셔서 끊었더니 증상이 확 심해져. 홍반, 홍종, 각질들이 막 너플너플러 있죠.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단백질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각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지저분하게 생겨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붉게 되고 가렵고 하게 되겠죠.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죠.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생기게 되는데 2주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쓴 경우는 한 달까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잡고 치료를 하게 돼요.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깨끗해졌죠.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치료했더니 이렇게 깨끗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바운드 현상이 생겼다 가라앉으면서 정상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처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좌측 위에 있는 게 처음 내원 상태죠. 이런 식으로 내원하셨어요. 뭐 상태가 심하죠. 근데 치료를 끝내고 스테로이드를 중단했던 리바운드 현상이 확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마무리됐을 때 종료했을 때 시점인데 깨끗해졌죠. 그래서 리바운드가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각질 형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넣은 사진이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처음 내원했을 때예요. 치료 시작 전이고, 근데 보면 진물이 많이 흘러 있죠. 맞아요. 상처가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딱 시작했어. 일주일 정도 경과됐을 텐데 각질이 생기고 있어요. 각질이 보이세요? 이렇게? 각질들이 막 보이죠? 그래서 각질 형성이 되는 과정들, 그러면서 그 각질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없어졌죠? 턴오버 되는 기간이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한 달 정도 내에 각질이 확 생기면서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구진형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진들이 막 생겨 있죠. 뽀글뽀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진들이 막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구진들이 줄면서 가려움증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홍반도 있고 모낭염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2차 감염도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진들도 같이 있는 형태들.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갖고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짓무르고 모낭염도 있고, 그리고 구진들도 있고, 홍조도 있고, 홍반도 있는 형태들. 이런 식으로 이제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는데, 리바운드 현상이 거쳤다가 사라지는 과정이라서 좀 힘들게 치료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진형 타입인데 모낭염도 있는 타입이죠. 그래서 여드름양 발진들이 막 생겨 있죠. 좀 심한 형태인데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구진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염증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홍반, 홍조가 있으면서 구진이 있는 형태죠. 가장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려운 게 줄고 구진이 들어가면서 홍조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치료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습진형 타입이죠.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아까는 앞에 건 이제 구진형 타입들, 그 다음에 홍조형 타입들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습진형 타입, 진물이죠. 아토피 같이. 그래서 진물이 잘잘잘 흐르는 형태죠. 진물이, 이런 습진형 타입은 치료되는 과정에서 가피가 형성돼요. 두껍게 가피가 형성되고 딱지가 생기면서 그게 떨어지는 과정이 거치게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끊고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이 된 거죠. 세균들이 막 생겨 있어서 이렇게 노랗게 돼 있죠. 그래서 2차 감염이 되는 형태, 그리고 2차 감염이 치료되면서 본 모습을 보인 피부염의 형태고, 그리고 피부염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각질이 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색소 침착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데, 이거는 2차 감염이 된 형태죠. 2차 감염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두피죠. 지루성 두피염에 호전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제일 먼저 똑같아요. 얼굴이랑 가려운 게 줄고 염증이 줄면서 습진이 점차 좋아지게 되는데, 두피 형태의 특징적인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딱지가 생겨요. 가피가 두껍게 생기면서 그게 딱지가 예쁘게 딱 떨어지면서 없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형태와 똑같이 되는데 가피가 형성된다. 근데 얼굴도 마찬가지죠. 가피가 형성이 되죠. 근데 그게 각질 형태죠, 얼굴은. 근데 머리는 딱딱한 가피 형태가 형성된다라는 거. 가피가 두께만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홍조형 타입이죠. 이렇게 두껍게 생기는 각질은 없는데 빨갛죠. 그래서 충혈 두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진물이 잘잘잘 흘러요.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사진처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딱지가 생기죠. 이렇게 두껍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두껍게 생기는 각질을 샴푸할 때 막 띄어요. 그러면 진물이 나. 절대 띄면 안 돼. 그래서 샴푸할 때도 손가락으로 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샴푸를 하셔야 돼. 그래야 각질이 예쁘게 보존되거든요. 그러면 각질이 딱 붙어있다가 어느 순간 딱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질을 띄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이 상태에서 각질이 형성되는 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꺼운 각질이 떨어져. 그러면 얇은 각질이 한 번 더 생기죠.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얇은 각질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다 떨어진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깨끗한 두피염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회복 기간이 요건 좀 길어요.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루성 두피염 중에서 모낭염 타입인데, 이런 식으로 모낭염이 딱딱딱 생기죠. 그래서 여드름처럼 생기게 되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모낭염 타입은 그냥 쑥 들어가요. 습진형 타입은 가피가 형성돼서 가피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면, 모낭염 타입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쑥 들어가요. 그래서 짠하고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 2차 감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염증이 생겨있죠. 모낭염이 심하게. 그럼 그냥 짠하고 없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표염이 치료되는 과정, 예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지루성 표염이 얼굴이 생기는 경우는 제일 먼저 가려운 게 줄어요. 그러면서 구진형 타입은 구진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홍조가 줄게 되죠. 그러면서 각질이 약간 생기고 그 각질이 탈락되면서 예쁜 피부로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피염 같은 경우는 진물이 좔좔잘 흐르는 두피염 같은 경우는 가피가 두껍게 생기고 그 가피가 예쁘게 떨어지는 과정으로 없어지고 모낭염 같은 경우는 그냥 쑥 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과정에 따라서 치료되는 과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심쿵.